일본 독도서 무자비한 실탄 사격, 이지스함 7척, 시스템 완전 붕괴, 스시마 해협 전면 봉쇄, 속보, 도간에 쥐가 된 일본 함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16명의 사람들, 그들의 거친 두 손에는 억압의 상징인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 위로 무자비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한 늙은 어부의 허벅지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가판을 적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하고 굴욕적인 장면이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일본 관료는 아주 거만하고 냉혹한 표정으로 조롱 섞인 선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들 등 뒤에는 7,000톤이 넘는 거대한 이지스함 7척이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며 버티고 있죠. 완벽하게 압도적인 물리적 힘의 차이, 이것을 우리는 경제학적 용어로 비대칭 관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계신가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현실은 아름다운 동화책이나 따뜻한 텔레비전 속 드라마가 아닙니다. 당신이 압도적인 약자일 때 세상은 당신의 밥그릇 하나만 뺏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납치당하고 있나요? 내일 당장 해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쥐어주는 직장 상사인가요? 매달 당신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무자비한 은행 대출 이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당신 자신의 비겁함과 나태함인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누군가의 권력 아래에서 처량한 인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으며 오만하게 웃고 있는 저들이 모르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멍청한 것은 자신이 곧 완벽하게 눈이 멀게 될 거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점이죠. 단 한 발의 대포도 먼저 쏘지 않고 조단 위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지스함 7척을 순식간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기막힌 반전. 과연 이 짙은 안개 낀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 속에서 피를 흘리며 포승줄에 묶여있는 늙은 어부 강태식. 그의 주름진 이마에는 개머리판에 맞은 듯한 시퍼런 멍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노려보며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고 소리칩니다. 아들아, 내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고 조국을 지켜라. 그 늙고 초라한 어부는 다름 아닌 독도 해상을 방어하는 한국 함대 최신의 군함 정조대왕 함장 강지원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적의 총구 앞에 무릎 꿇고 수모를 겪는 모습을 실시간 모니터로 지켜봐야 하는 아들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붉은색 미사일 발사 버튼을 부서져라 누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절대로 먼저 선제 사격을 하지 말라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아 카메라의 불빛을 터뜨리며 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자존심이 아까워서 멈추지 못하는 도박꾼처럼 말이죠. 이제 와서 어선 몇 척을 돌려주고 뒤로 물러서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야 되니까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한국 군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겁을 먹고 슬금슬금 꼬리를 내릴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꺾는 쪽이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끔찍한 겁쟁이 게임이 바다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양측 함대의 거리는 이제 대한미사일이 서로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죽음의 사거리인 18해리까지 좁혀졌습니다. 함교 내부리의 메인 레이더에서는 끊임없이 귀를 찢는 피아식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모든 장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죽이고 함장의 갈라진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그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강지원 함장은 아버지의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핸들을 꺾지 않겠다는 서늘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히려 엔진의 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적의 심장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와 크게 다투거나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벼랑 끝에 몰려본 적이 있으나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이 두렵고 당장의 밥줄이 끊어질까 무서워서 먼저 굴복하고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짜 겁쟁이 게임의 승자는 단순히 덩치가 크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미친 결기를 상대방의 눈동자에 똑똑히 각인시키는 사람만이 이기는 겁니다. 파멸을 각오하고 가속 페달을 꽉 밟는 자만이 썩어 빠진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깡다구만 부려서 무작정 돌진하면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는 용기는 그저 바보 같은 개죽음일 뿐이죠.
시끄러운 사이렌이 울리는 텔레비전 생중계 화면과 거대한 군함들의 살벌한 대치 뒤에는 진짜 소름 끼치는 사륙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수면 위에서 한껏 무력을 과시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발밑 60m 심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달빛조차 닿지 않는 어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속 60m의 심해, 일본의 최정예 특수부대원 10명이 독도의 주요 기반 시설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화려한 이지스함을 내세워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밑으로는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는 아주 교활하고 치밀한 양동작전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그 오만함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UDT 대원들이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흩어져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물속에서 시끄러운 총성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전술 라이프가 물살을 가르고 적대원의 생명줄인 산소 공급 호스를 단칼에 무참히 베어버립니다. 폭발하는 기포 소리와 함께 하얀 공기방울이 주변을 뒤덮고 짐승처럼 격렬하게 발버둥치던 적들은 이내 혼수 상태에 빠져 축 늘어집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경고하는 과도한 자신감이 부른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였습니다. 일본은 겉으로 화려하게 솟아오른 으리으리한 지붕에만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 정작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밑바닥, 발밑을 지키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수중에서 진행된 자신들의 은밀한 폭파 작전이 산산조각나자 극도의 패닉과 분노에 휩싸인 일본 함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세 발의 진짜 실탄 대함미사일이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며 정조대왕함을 향해 날아온 겁니다.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하늘과 바다에서 적의 미사일을 모두 격추시켜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공중에서 산산조각난 미사일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 하나가 산탄처럼 날아와 통제실의 두꺼운 방탄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돌이 준한 예쁜 딸을 집에 두고 온 27살의 앳된 부사관 백도진 준이의 목덜미를 무참하게 찢어버렸습니다. 레이더 모니터 위로 검붉은 피가 낭자하게 쏟아졌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요격에 성공했다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채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이 언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마주한 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번지르르한 집에 화려한 지붕만 넋을 잃고 쳐다보느라 튼튼해야 할 기둥 밑동을 갉아맞고 있는 흰개미떼를 까맣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의 어떤 위태로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나요? 매일 야근하며 믹스커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시한 폭탄 같은 건강인가요? 젊고 똑똑한 후배들에게 밀려 점점 도태되어가는 당신의 낡은 업무 능력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돈만 보고 곁에 머무는 사람의 가짜 미소인가요? 나는 그래도 아직은 안전할 거라는 그 알량하고 오만한 착각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당신의 산소 호스를 가차없이 끊어버릴 겁니다. 이제 무고한 피가 흘렀습니다. 더 이상 책상머리에 앉아 이성적인 인내심이나 외교적 타협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딱 3초만 멈추고 화면 너머에 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게 짓밟히고 이유 없이 무시당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참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 위해 그 알량한 월급 봉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헐값에 팔아넘겼나요?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처량한 트렁크 속 인질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지긋지긋하고 구역질 나는 비겁함의 사슬을 오늘 당장 잔인하게 끊어버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세요. 이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심장에 새기는 가장 무겁고 엄숙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열어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그 누구의 인질도 되지 않겠다.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할자를 남기는 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패배주의적인 썩은 뇌구조를 박살내는 첫 번째 방아쇠가 될 테니까요. 자, 스스로에게 엄숙하게 약속하셨다면 이제 다시 피비린내 나는 차가운 바다로 돌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부하의 피를 눈앞에서 본 함장은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단 하나의 치명적인 무기 시스템 가동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될 적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반격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강지원 함장의 입술 사이로 천공 시스템을 가동하라는 서늘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다 깊은 곳과 수면 위에서 대기하던 50대의 무인 함정들이 일제히 무자비한 전자기 펄스를 쏘아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자파가 독도 앞바다를 휩쓸고 지나간 순간 일본의 자랑스러운 마약급 전투함 내부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한다던 그 잘난 최첨단 레이더 화면이 일순간에 하얗게 타들어가며 먹통이 되어버렸죠. 사격 통제 컴퓨터는 멈춰버렸고 외부와의 통신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거만했던 일본 함대 지휘관 와타나베 대령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현실을 부정하며 절망적인 비명을 내지릅니다. 조 단위의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바다 위의 난공불락 요새 7척이 순식간에 눈이 멀고 귀가 먹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남들이 똑같이 총을 쏠 때 총알을 더 많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버리는 압도적인 비대칭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나보다 돈이 많고 덩치가 큰 경쟁자를 이겨보겠다며 무식하게 잠을 줄여가며 야근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물건값을 1,000원 내릴 때 제살을 깎아먹으며 2,000원을 내리는 멍청한 제살깎기 경쟁을 반독하나요? 진짜 똑똑한 승부사는 적보다 총알을 더 많이 준비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이 들고 있는 총의 방아제 자체가 당겨지지 않도록 그들의 머릿속 운영체제 자체를 아예 마비시켜버리죠. 당신은 수많은 평범한 톱니바퀴들 사이에서 그들을 단번에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신만의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독보적인 기술이 없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제 바다 위에 떠있던 7마리의 괴물들은 방향을 잃고 덜덜 떠는 신세가 되어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리만으로 빼앗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직 16명의 소중한 인질들은 적의 심장부인 스시마에 갇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오만한 제국의 목줄을 비틀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함장은 도대체 어떤 소름 끼치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한국 해군의 무인 수상정 25척이 60km에 달하는 스시마 해협을 일렬로 막아서며 아주 견고한 해상 봉쇄선을 구축해버립니다. 단순히 바닷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서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치명적인 물류의 핏줄을 완벽하게 틀어 막아버린 것이죠. 당황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들이 황급히 출동해 경고방송을 날리며 다가왔지만 한국의 무인 함정들은 무기를 조준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목줄이 서서히 조여오고 일본 열도 전체가 막대한 물류 마비와 금전적 손실의 공포에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결국 화려한 말장난을 늘어놓으며 버티던 일본 정부는 백기를 들고 억류했던 16명의 어부들을 무조건 풀어주겠다는 항복선언을 하고 맙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일본 본토를 융단 폭격하지 않고도 적의 가장 뼈아픈 돈줄을 찔러 완벽한 굴복을 얻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좁은 길목을 장악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무서운 진리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내 주먹이 얼마나 센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숨통을 얼마나 꽉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직장에서 상사와 월급 협상을 할 때 쓸만한 지렛대를 하나라도 쥐고서 테이블에 앉으시나요? 회사의 핵심 고객을 당신이 쥐고 있거나 당신만이 다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결정적인 무기 하나 없이 그저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일했다는 알량한 성실함만으로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쓴다면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비참한 구걸입니다. 당신이 내일 당장 회사에서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이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당신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상대방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숨통이 되게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찌그러져 살아야 하니까요. 붉은 석양이 짙게 깔린 평화로운 항구. 구출된 늙은 어부 강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 강지원 함장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96시간의 피말리는 사투 끝에 얻어낸 눈물겨운 재회였죠. 하지만 이 감격스러운 장면 바로 뒤에는 태극기로 덮인 27살 백도진 준이의 차가운 관이 바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추모의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남은 동료들은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명제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평화로운 공기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는 결코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누군가의 뼈아픈 목숨을 값비싸게 지불하고 사들인 아주 처절한 영수증일 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굴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을 했거나 당신 스스로가 과거에 피눈물을 흘리며 뿌려둔 씨앗을 지금 거두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보상은 없고 대가 없는 평화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자는 구석에 숨어서 질질 짜며 세상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기만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강자는 눈물을 닦고 스스로 칼날을 갈아 자신만의 무자비한 규칙을 세상에 강요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남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비참한 꽃가둑시로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압도적인 무기를 만들어 세상을 당신의 발밑에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갑고 독한 조언들이 당신의 굳어버린 머리를 조금이라도 강하게 때렸다면 다행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핑계대며 여전히 세상 탓만 하고 있는 당신 주변의 한심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당신의 뼈를 때리는 아주 쓰라린 진실의 약을 계속해서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